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국 4차 하브루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김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번보다 보기 편하게요.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 신기술, 두 번째 광물, 그리고 생물 자원, 세 번째 중국의 삼각무형, 네 번째 중국의 여러 항들, 다섯 번째 그냥 이거는 별도로 추가한 거지만 컨테이너, 여섯 번째 중국의 교통 인프라, 일곱 번째 중국의 문화, 즉 소프트 파워, 여덟 번째 포르투갈과 중국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튜토리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례함과 정중함에 대해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요. 무례함은 조직 분열을 일으키며 개인의 창의성을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뭔가 성과를 자신에게 가져왔을 때 내가 그걸 보고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의 용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뭉쳐서 이제 나중에 화가 엄청 심하게 나고 조직이 분열된다. 이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척 안 좋은 것이 이 무례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야 될까요? 저희는 정중함을 배워야 합니다. 정중함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지만, 정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더 돋보여줘서 활기가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360도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놓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란 상대방이 나를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가 결정하는 거여서 저는 상대방에게 약간 착한 이미지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신기술로는 5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컴퓨터, 두 번째 세계 최대 전자만원경, 세 번째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네 번째 양자위성, 다섯 번째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상륙한 그런 착륙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이것 또한 빠질 수 없죠. 바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중국 하면 이렇게 찡 하면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종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모두 모아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자신이 써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나라도 현재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부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못합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현재 정치를 더욱 잘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인공지능 신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환경입니다. 중국은 생물 그리고 광물 자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휘토류, 저번에 말했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휘토류를 캐낼 때도 많은 흙을 팔고 그것을 정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악성 물질들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환경적으로는 비위생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욱더 기술이 잘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 자원입니다. 생물 자원에는 팔각형이란 게 있습니다.
활력향은 중국에서 나는 향신료입니다. 이러한 향신료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로마와 중국의 무역입니다. 로마는 중국에 유리를 팔고 중국은 로마에 비단을 팔아서 계속 거래를 했지만 결국 로마는 돈이 딸려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과 중국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보내고 중국은 비단을 보내는 똑같은 식으로 해서 둘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은 영국과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과 영국은 좋은 거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영국이 중국을 박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바로 인도에서 자기가 은 같은 걸 계속 꾸준히 가져와서 자신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중국 경제가 개박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중국에게 아무것도 팔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에 마약을 팝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약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지역입니다. 중국에는 약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광삼각주, 장강삼각주, 그리고 경제권역이라 합니다. 주광삼각주는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연결시키는 곳이라고도 부르면 대왕구, 외강아오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장강삼각주는 상하이가 포함되어 있는 약간 해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권역은 징진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베이징, 그리고 텐징, 그리고 허베이성을 합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부로 컨테이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핸드폰과도 같은 혁신적인 물건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는 운송비를 엄청나게 절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송비의 절감을 통해 이 컨테이너 하나 덕분에 세계화가 단 몇 년 안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다른 나라 걸 싸게 먹고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확립이란 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큰 대륙이라는 힘을 통해 인프라를 잘 확립했습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에는 고속철이 있습니다. 고속철이 뭐냐면 대륙과 대륙의 끝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매우 빠른 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따른 교통 인프라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차량을 약간 교통 체증을 내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꿈꾸고 있는 1대1로라는 교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옛날에 사용되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현실판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혁명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교통 덕분에 수요가 많이 유동되었고 시장은 매우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입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는 크게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음악입니다. 일단 중국은 매우 유명한 음악가 랑랑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인데요. 그림에는 정샤오강이란 매우 유명한 화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판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750억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중국의 또 다른 문화로 7번이나 황금상을 받은 영화들이 있으며 그리고 중국의 할리우드가 약간 거짓으로 영화를 연출한 것과 다르게 진짜로 세트장을 만들어 현실감을 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포르투갈 전에도 많은 항해를 걸쳤지만 크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 항해는 정화라는 황관이 주도한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양 사람들에게 중국을 알렸지만 그것은 잘 세계 확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세계 확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약간 필요성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재미로 영역을 넓혔지만 포르투갈은 목숨을 걸고 막 거기 있는 현지 주민들이 싸우면서 현지 주민들을 막 부려먹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국은 매우 많은 돈을 쌓았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시진핑은 이제 문화 강국으로도 중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만나시다. 감사합니다.